하다가 되찾았고, 전쟁도 하다가 휴전했고, 이제 행복한 시간만 남은 거지. 행복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 선생님 같이 가요. 행복의 나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역사 이야기 함께하는 이민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역사 이야기를 공부한다는 거 너무 즐거운 일이죠? 오늘도요 선생님이 즐거운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배우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짜자잔! 짠! 자, 오늘은요 4.19 혁명과 그리고 5.16 군사정변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또요 민주주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 노력과 그 발전 과정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역사 용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4.19 혁명,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하기 전에 복습 잊으면 안 되죠. 복습은 또 나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을 했었어. 우리는 준비하지 못했기에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남쪽으로 밀려 내려갔지.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우리가 밀려 내려갔었잖아. 이때 누가 도왔어? 유엔과 국제연합군이 우리를 도와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되찾고 우리 다시 북쪽으로 압록강까지 북진을 했었어. 그런데 중국군이 북한을 도왔었잖아. 우린 또 일사후퇴로 다시 내려오게 되었지. 그 후로 엎치락 뒤치락 밀고 당기고 이런 문제 때문에 휴전협정을 했고 결국 휴전선을 중심으로 우리는 나누어졌다는 거. 이 전쟁 후로 피난민도 생기고 이산가족도 생기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기도 했었잖아. 전쟁은 정말 끔찍한 일이야. 슬픈 일이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6.25 전쟁 후에는요,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부분에서 현대 사회로 한 걸음 발돋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정치, 경제, 사회 부분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는 그 변화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요, 정치에 관한 내용을 알아볼 거예요. 자,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발걸음을 시작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4.19 혁명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4.19 혁명을 공부하면서 이 4.19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또 그 과정은 어땠는지, 그 후에 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순서대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서 이야기처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꼭 적어두면서 생각을 잘 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19 혁명, 과연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알아봐야겠죠? 궁금하시죠? 봅시다. 자, 이승만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승만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딱 떠오르는 거. 그래요. 우리나라 1대 대통령이었다. 기억나시죠? 50총선거를 통해서 재헌국회가 성립이 되었고 거기서 선출된 제1대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승만이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치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민들, 국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1960년 3월 15일 3.15 부정선거가 실시되죠. 여러분, 부정선거 무슨 말이에요? 부정선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거하는 거죠. 자, 이 당시에 어떤 부정선거를 했느냐. 선거가 있기 전에 미리 투표를 합니다. 미리 투표를 하거나 어때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투표도 하는 거죠. 이런 결과로, 이 선거의 결과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요. 또 부통령의 이기붕이 당선이 됩니다. 자, 이 사건에 굉장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4.19 혁명이 전개되게 되는데 학생과 시민은 선거 무효다. 이건 무효다.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이게 되지요. 자, 이 시위가요 바로 이 4.19 혁명의 시작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위가 일어나니까 어때요? 이승만 정부는 이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게 되는 거죠. 진압.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많은 희생자가 또 발생하게 되고요. 더욱 이런 사건 때문에 마산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으로 시위가 확대되고 1960년 4월 19일 전국에서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4.19 혁명이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나고 이 시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4.19 혁명의 결과를 볼게요. 먼저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국회는 헌법을 고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국무총리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정하게 되죠. 자, 이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가 됐을까요? 윤보선이 대통령이 되고요. 국무총리의 장면이 선출되게 됩니다. 자, 4.19 혁명의 배경, 전개, 그리고 결과를 알아봤죠. 자, 여러분 어때요? 뭔가 부당한 일에, 옳지 못한 일에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우리 국민들, 그리고 그것을 바꾸고자 노력을 했다는 거, 이거 느껴지시지요? 이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4.19 혁명의 과정이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우리 한번 영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4.19 혁명은 독재 정권에 맞서 학생과 시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건입니다. 4.19 혁명의 정신은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죠. 자, 4.19 혁명에 대한 영상 잘 보고 오셨죠? 그러면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5.16 군사정변과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노력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자, 여러분 4.19 혁명의 결과가 어땠어요? 결과 기억나시죠?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헌법을 고치면서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선출되었다라는 것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딱 싹 트는 시기, 민주주의가 싹 트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때요?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이 요구, 각계각층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고요. 그래서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부 군인들이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잡게 되었지요. 자, 여러분 이것을 바로 5.16 군사정변이라고 하죠. 5.16 군사정변. 그러면 군사정변이란 말은 과연 무엇일까? 군인들이요 힘을 앞세워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는 행위를 군사정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5.16 군사정변은 어떻게 전개된 것일까요?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를 반대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면서 5.16 군사정변은 전개가 되었지요. 자, 이 5.16 군사정변 후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약간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박정희 정부는요.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장기 집권을 위해서 개헌, 법을 고칩니다. 자, 이승만 정부와 비슷한 일이죠. 장기 집권 오랫동안 장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고쳤다. 이때 어떻게 개헌을 했느냐, 법을 고쳤냐 하면요.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게 됩니다. 자, 3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법을 고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 볼게요.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고쳐서 유신헌법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10월 유신 선포를 잘 주목해서 볼게요. 10월 유신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조금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 유신 선포 어떻게 됐나요?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10월 유신이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 10월 유신의 선법으로 또
많은 것들이 또 변화하게 되는데요. 우선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죠. 자, 대통령의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6년인데 3번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18년 동안 대통령을 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 또 강화가 되는데요. 국회의원 있죠. 국회의원 중에서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때 대통령을 직접 뽑았었거든요.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했었는데 이 직선제도 폐지가 되었지요. 자, 이런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또 탄압하게 되는데요. 자,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 마산과 부산을 중심으로 또 대규모의 유신 반대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고 정부는 탄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민주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내용도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 1980년대 후에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과정은 또 어떠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옆에 사진이 보이는데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인 것 같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요,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사진입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 여러분, 유신 체제였던 박정희 정부가 1979년 끝이 나고요. 국무총리였던 최규화가 대통령직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전두환을 중심으로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다시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또 군사 정변이죠. 여기서 그러면 신군부가 무엇일까? 신군부가 정변을 일으켰다는데 신군부는 군대 안에 있던 비공식적인 조직을 중심으로 정권을 잡은 군인들을 말합니다. 자, 박정희 정권 후에 전두환 정권,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지요. 자, 이것에 반대해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그 현장을요, 애니메이션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신군부는 물러나라! 1980년대 초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과 대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싹 다 끌어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은 군대를 동원하여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였습니다. 엄마!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죠. 수많은 희생자가 생긴 5.18 민주화 운동은 훗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잘 알아봤습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7년 뒤에는요, 6월 민주항쟁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향해서 계속 발전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죠. 네, 이번에는 6월 민주항쟁의 또 배경, 그리고 전개 과정, 결과는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6월 민주항쟁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전두환은 언론을 통제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또다시 민주주의가 시련을 겪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어때요?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하라.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우리가 직접 뽑았었는데 언제 바뀌었어요? 직선제 폐지됐을 때가 10월 유신, 그쵸? 10월 유신 선포로, 그 유신 헌법으로 직선제가 폐지가 되었는데 다시 어때요? 6월 민주항쟁 때 직선제 하자라는 말을 하는 거죠. 또 민주화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또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결과 어때요? 6월 29일 날 민주화 선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때요?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분 학교도 다 쉬고 모두 투표하러 가잖아요. 이렇게 직접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된 게 무엇 때문이다? 6월 민주항쟁 덕분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즘에 우리 이렇게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1990년대 이후부터 우리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제도란 무엇일까?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지역단체장이나 혹은 지방의회 의원들을요, 이런 지역 대표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을 하는 것을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1990년대 실시되었으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도 뽑고요. 구청장도 지역 주민들이 뽑게 된 거죠. 자, 이거는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자, 풀뿌리 민주주의 뭐예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평범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을 변화시키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의 정치가 민주화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공부도 정리해 주세요. 문제 통해서 기초 쌓아볼게요. 자, 봅시다. 2번. 밑줄 이 혁명의 결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혁명일까요? 볼게요. 60년에 일어난 이 혁명은 민주주의를 억압한 독재 정권에 맞서 학생을 비롯한 시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건이었다. 여러분, 이거 무슨 혁명이에요? 4.19 혁명이죠. 4.19 혁명입니다. 자, 4.19 혁명의 우리 배경, 전개, 결과를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그럼 이 4.19 혁명의 결과로 옳은 것 무엇이었나요? 봅시다. 유신헌법이 통과되었다. 자, 이거는 그 후죠. 언제? 5.16 군사정변 후에 10월 유신, 그렇죠. 군사정권이 막을 내렸다. 아닙니다. 이후에 군사정권이 들어오죠. 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건 언제적이에요? 저 후에 10월 유신도 지나고 그 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것도 아닐 거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었다. 아니에요. 이것도 나중에 더 후의 일이고요. 마지막 볼게요.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그렇죠.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또 국회가 헌법을 바꿨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도 확인할게요. 볼까요? 자, 8번이네요. 위 디귿과 같이 여기 디귿 있네요. 정권을 잡은 이후에 있었던 일로 알맞은 것을 찾습니다. 자, 볼게요. 5.16 군사정변. 5.16 군사정변은요, 어땠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군인들이 국민 생활의 안정과 여기 뭐예요? 공산주의 반대죠?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면서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잡은 사건. 자, 여러분 이거 뭐였어요? 5.16 군사정변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후에 있었던 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북한과 휴전협정을 체결하였다. 자, 이거는 전쟁, 6.25 전쟁 그 전에 있었던 일이지요. 자, 2번. 부정선거로 인해 정권이 무너졌다. 자, 여기 부정선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3.15 부정선거, 4.19 혁명이 일어났던 배경이 되었던 일이죠. 자,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자, 3번.
50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수립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더 전에 50 총선거 통해서 재헌국회 만들고 정부 수립된 이야기죠. 1948년 아니고요.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개헌하였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민주주의 실현 겪으면서 헌법을 거쳤는데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었다. 그죠? 맞습니다. 자,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고 실제 나라 살림은 국무총리가 하였다. 이거는 무엇의 결과였어요? 4.19 혁명의 결과였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도 확인할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 가에 들어갈 내용 뭔가요? 유신헌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유신헌법. 그러면 유신헌법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야겠네요. 자, 유신헌법에 관한 내용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보기 볼게요. 전두환 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법입니까? 아니죠. 박정희 정부 시기의 법이고요.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고친 것이 아니라 폐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고 재헌국회. 자, 이거는 언제적 이야기예요? 저기 50 총선거 후에 나와야 되는 이야기네요. 아니고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5번. 장기 집권이 가능해지고요. 그렇죠? 임기가 늘어났잖아요. 임기 늘어나고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그런 헌법이었습니다. 유신헌법이요. 그렇죠. 정답은 뭐예요? 바로 5번이라고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확인할까요? 자, 6월 29일 민주화 선언. 6월 민주항쟁 기억이 나야 되고요. 민주화 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2가지를 골라볼게요. 자, 박정희 정부 시기에 발표되었나요? 아니죠. 그 후에 전두환 정부 시기예요. 대통령 직선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선생님 밑줄 그을게요. 자, 대통령 직선제가 유신헌법 때 폐지되었다가 6월 민주항쟁, 민주화 선언에 의해서 다시 직선제가 살아났었죠. 그래요. 자, 유신체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신체제는 박정희 정부 시절 얘기입니다. 아니고요.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것 아니지요. 자, 마지막 6월 민주항쟁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이다. 1987년.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과 5번이다 라고 알 수 있고요. 다음 문제 확인할게요. 자, 15번. 자, 지방자치제도 나오네요. 지방자치제도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1990년대 후에 지역 대표를 지역 주민들이 뽑는 거였어요. 기억나시죠? 봅시다. 처음으로 헌법이 제정된 거 아니죠? 처음 헌법 언제 나왔어요? 처음 헌법. 재헌국회, 재헌헌법 기억나시죠? 자, 중앙정부 중심으로 나라 살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 풀뿌리 민주주의였다라는 거 우리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고요.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없애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로 알 수가 없고요. 자, 4번 볼게요. 국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되었다. 이건 뭘까요? 그죠? 대통령 직선제에 관한 내용이죠. 대통령 직선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는 또 거리가 먼 내용이고요. 마지막 5번,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계기다.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가 뭐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알짜 문제 잘 풀어봤는데요. 자, 오늘의 역사 친구는 또 누가 될지 궁금하네요. 문제 보여주세요. 역사 친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 자, 해당하는 헌법 이거 뭘까? 읽어보자. 짜자잔. 아, 이거 알 것 같지? 쉽다고? 그러면 정답 아는 친구들은 수강물 게시판에 글 남겨줘. 이제 서술형 문제 기다리고 있네요. 개념 코코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민주화 운동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6월 민주항쟁의 사진입니다. 자,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콕.
6월 민주항쟁에서 요구했던 게 어떤 것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먼저 대통령 직선제 개헌하라. 대통령 직접 뽑겠다. 직선제와 민주화를 요구하게 되었지요. 또 어땠어요? 대규모,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이 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짜잔! 자, 대통령 직선제 하자, 그죠?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였다라고 우리 잘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떤 것이 있나요? 20번 문제네요. 기역에 들어갈, 여기 있네요. 기역에 들어갈 제도는 과연 무엇이고, 두 개예요. 제도는 무엇이고,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실시가 갖는 의의는 대체 무엇일까? 이 제도가 무엇이고 그 의의는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볼게요. 어머머, 시장을 우리 손으로 뽑나요? 아빠 뭐라 그래요? 당연하지.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이 사람들 뭐예요? 지역대표죠. 지역대표를 지역주민이 직접 뽑는 요것이 실시되었어. 여러분, 이 제도가 뭐였어요? 지방자치제도였다. 자, 그러면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콕!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네요. 여러분, 지방자치제도 뭐였어요? 지역대표를 지역주민이 선출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우리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이 제도는 무엇이었나요? 제도는 지방자치제도다. 자, 그러면 의의는 무엇이었을까요? 짠!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까지 잘 풀어봤네요.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 볼게요. 명쾌하고 정확한 개념 정리 시간. 4.19 혁명 기억해야지. 왜 일어났어?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치와 3.15 부정선거로 일어났는데 결과는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국회는 헌법을 고쳤다는 거. 또 있지. 5.16 군사정변은 뭐였어? 박정희를 중심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잡은 일이야. 유신헌법 기억나지? 이 유신헌법도 잘 기억해둬야 돼. 또 뭐가 있지?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가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해서 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도 우리 했었어. 또 6월 민주항쟁의 마지막이야.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했다는 것도 기억을 잘 해야 돼. 아우, 정말 훌륭한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향단이가 나온다. 그치? 자, 오늘 공부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굉장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오늘 참 잘 알게 되었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오늘의 내 친구는 누구일까요? 수강후기 3560화 박별현 친구. 사회가 가장 재미있어요. 고마워. 그리고 또 내 친구 누가 있을까? 노별현 친구, 박별민 친구, 김별훈 친구, 김별영 친구, 조별현 친구, 김별화 친구도 내 친구 되어줘서 정말로 정말로 고마워. 아, 맞아. 이번 주에 광주에 한번 가보려고 해. 가서 우리 희생자들을 한번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싶거든. 나 정말 대단하지 않니? 그런데 광주 맛집 알아?